2020년 코로나로 전세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어 국가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한국을 제1 혹은 제2 외국어로 선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등 사용처가 넓은 유력 언어들을 채택해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한국어를 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인구 많은 나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2020년, 2021년에 한국어가 대거 제1, 2 외국어로 채택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나라들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택했습니다. 힌디어와 영어가 거의 모국어로 쓰이는 가운데 이제는 한국어도 제2 외국어로 포함되어 앞으로 엄청난 학생들이 한국어를 익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 인구는 13억, 비공식 인구 15억에 육박하고 있어 전세계에서 인구로는 1, 2위를 다투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제1 외국어에 편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도 점차 넓어진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인도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시키고 중저가 라인이 인도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로 라인을 옮기는 동시에 현지에서 다양한 인원을 고용하며 고용 창출 효과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 모바일은 마침 인도가 중국과 국경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상황이 오면서 중국산 불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반향으로 더욱 기회를 잡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 배경에는 중국어 대신 한국어가 들어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도는 제2 외국어였던 중국어를 아예 빼버린 대신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전격 편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교육계에서는 K-POP 등 한류 문화에 대한 급격한 학습 수요가 늘어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으로만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요청이 늘어났으며 마침 중국도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차에 전격 독일어, 프랑스어 등과 함께 한국어를 포함시켜서 한국어의 위상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한국어 학당이나 관련 학습 장소를 대거 늘리고 필요한 인원을 서로 지원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경제력이 급상승한 데다가 자국의 한국어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분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를 선택하는 등 앞으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편성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코로나19임에도 불구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전격 선택한 것은 역시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대응이 베트남 시각을 바꿔놓은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실제 최근 분석한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언론은 OECD 국가 중에 여러가지 지표를 모두 동원해봐도 결론은 한국이 제일 잘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OECD 회원 중에 한국은 코로나를 잘 선방했지만 일본이나 다른 기타 국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코로나 환경에서 살기 좋은 국가로 1위부터 3위까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논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8, 9위 정도를 다투는 등 한국의 방역 성적표에는 최상위급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만 독일 주간 디 차이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4개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고통지수를 집계해봐도 한국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 디차이트는 여러가지 통계를 다 종합해 본 결과 코로나는 한국이 가장 잘 대응했다고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매우 중립적인 독일 언론이 발표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대략은 짐작이 되는데 이 가운데 베트남도 전격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지정한 것이죠. 그간 베트남은 한국이 자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1 외국어 지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워두면 베트남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당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진출해 있어 경제적 효과도 크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베트남 분위기를 봤을 때 영어와 프랑스어 등과 한국어가 위상이 같아졌다고 전하며 그만큼 베트남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력에서는 코로나 초반에 베트남이 한국을 막아섰다며 다소 비호감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교육에 있어서는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택하며 인정해주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학생은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어를 시험 과목으로 골라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러시아는 2020년 11월에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전격 포함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인구 1억 5천만 명의 러시아는 앞으로 한국어를 교육과정 가운데 학습할 수 있어 한국과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앞서 이석배 주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례적인 멘트가 아닌 것은 앞에 인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의 관계가 훼손되면 중국어처럼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90%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스푸트니크5 백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일찌감치 한국을 지정하는 등 한국과 실제 관계가 매우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러시아 백신은 비웃음을 샀으나 세계적 의학지 랜싯에 90%의 백신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전세계 3대 백신으로 떠올랐는데, 이는 러시아가 애초에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백신을 잘 만들어냈다는 뜻이며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그러한 백신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국가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는 한국을 본격적으로 주요 국가로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과거부터 한국은 현대자동차가 IMF 때 모든 회사가 떠나더라도 현대는 러시아를 지켰다면서 의리 있는 한국의 회사로 명망을 떨치기도 했으며, 도시락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컵라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국가안보 및 주요 산업으로 지정한 LNG 등 자원 개발에 있어서 한국의 조선사들이 대거 러시아와 계약을 맺는 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와 한국은 중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는 한국을 5대 공군 강국으로 분석하면서 일본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국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5G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괜히 한국을 건드렸다가 자국의 반도체 공급 사업망이 다소 무너지기도 했다는 보도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할린 섬에 일본을 향해 사드 S-400을 배치하는 등 한국과는 협력을 지속하나 일본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에 속한 국가인데 유럽에서 한류가 전례 없이 흥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유럽센터 조사팀에 따르면 유럽 19개국을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한 결과 약 71%의 전문가들이 한류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K-POP 등 한국 문화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의 94.1%는 앞으로 한국 현대문화가 자국에서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K-POP이 인기의 이후 91.2%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어 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의 K-POP에 전례 없이 심취했으며 이는 곧 한국어 학습 열기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영 한국유럽센터 연구 교수는 이는 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다면서 역시 결국 코로나 대응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이 많은 유럽인들에게 코리아를 각인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한국의 교육부도 한류 대세를 따라 한국어 학습 관련 기관을 러시아 등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 해외 한국어 교육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지역 7개 국가에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고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들에는 한국어 시험 토픽을 도입하여 인터넷 기반 시험 IBT로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 평가를 받도록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대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시킨 진풍경이 나왔는데, 이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 언론에 계속 보도된 한국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많은 국가들은 소위 한국이 대세국가라고 판단했다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한 해였으나 오히려 한국은 전화위복으로 국가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